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92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교재로는 257페이지. 그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 전체 공간에서 5대5의 비율로 절반 위아래로 줄 하나를 그어주세요. 되죠? 그 상태에서 필기를 하면 되고요. 필기를 약간 왼쪽으로 당겨서 쓰길 바래요. 20년대를 끝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20년대가 안 끝나겠죠? 어떤 학생들 못하면 안 되니까 당겨 쓰세요. 남는 건 관계없는데 당겨 쓰셔야 돼요. 잘 알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이 20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문제 풀다 보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문제, 이게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무슨 사건만 나오면 너무 많아. 외워야 돼. 너무 힘들어. 막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우는 것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알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가 크게 3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0년대다. 독립운동 다 20년대다. 이거 언제지? 20년대. 이렇게 외우시라. 가운데. 그럼 10년대나 30년대가 다 이유가 나오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0년대면요. 일본이 헌병경찰 통치로 우리를 무시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모든 단체고 활동이 다 불법이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만드는 것도 안 돼. 감시도 심해. 그 결과 비밀 결사의 형태들로만 일부 있었고요. 알려진 것들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들이 10년대에 많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꽉 군인처럼 되면서 꽉 눌렀던 거죠. 그러다 3.1운동 터진 이후에 일본이 이거 안 되겠다. 조선인들 이렇게 눌렀더니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약간 문화 통치로 살짝 부드러워진 거죠. 그 결과 20년대에 엄청난 독립운동이 국내외적으로 많아요.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지 하면 다 20년대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30년대 이후는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지만 30년대가 넘어가면서요.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30년대, 40년대 뒤로 가면서 계속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도 급하죠. 전쟁의 긴박한 상황.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떤 상황인지 알죠? 긴박한 상황이에요. 국내의 모든 것이 중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인데 돼요? 북한과 전쟁 중인데 서울시청 앞에 시위한다. 광화문에서 시위한다. 전쟁 중에 무슨 집회 시위가 지금 문제니? 북한과 싸워야 되는 판에? 전쟁이라는 긴박성 때문에 이때도 활동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년대 누르고 30년대 이후도 누르다 보니까 10년대 30년대 활동이 몇 개 안 돼요. 그건 선생님이 따로 정리할게요. 그거 몇 개만 정리하면 나머진 다보다 20년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신나네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봉오동 전투, 청산 전투, 물산 장려운동, 원산 총파워, 암태도 소작전이 다 언제인지 모르겠어. 20년대라고. 무조건 다 20년대고 아닌 것만 몇 개만 제가 다 하는 거니까 다 20년대. 지금 배우는 2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국내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에서는요, 여러분,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두 세력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세력이 바로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민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이들은 이전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이에요. 지금 당장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힘을 키우자, 실력을 양성하자죠. 그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또 지식인들의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 쪽에서는 지금 당장 일본이랑 싸우는 건 안 되고 이제 상황이 좀 변했으니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힘을 키우자라고 한 거죠. 그게 때마침 되는 상황이 돼요. 뭘? 자, 해봅시다. 먼저 3.1운동을 겪었던 일본이 놀래갖고 약간 부드러운 문화 통치로 한다고 얘기했죠. 플러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조선에까지 공장을 세워요. 그 결과 지들도 조선에서 공장 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910년대 조선인들 회사 못 세우게 만들었던 회사령이라는 것을 폐지했죠.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건 뭐예요? 일본인들이 쉽게 조선에서 공장 세울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본다면 조선인들도 공장 세우기 쉬워진 거예요. 그 결과 조선인들이 세운 민족 기업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는
김성수가 세운 경성방직 주식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공장을 세워야죠. 공장만 세우면 힘이 키워지나요? 아니죠. 물건이 잘 팔려야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과 그 당시 조선 이제 막 세워진 공장 제품하고 뭐가 품질이 좋겠냐? 일본이 좋아요, 사실. 자본력도 저쪽이 좋다. 그럼 공장에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망하잖아. 이러면 안 되죠. 망하면 실력 양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건 잘 팔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데 그 운동을 우린 뭐라고 하냐?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하죠. 어디서 시작됐냐? 1920년. 시작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시작을 했고요. 조만식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 창녕조씨. 어쩌자.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돼요. 내용이 뭐냐? 물산장려운동의 주 내용이 뭐냐? 우리 땅에서 만든, 조선 땅에서 만든 토산물들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 거 쓰자는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거 갖고 사진 포스터도 자주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어떤 사진 포스터였어요? 그 약간 신문 광고였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천을 펼쳐서 근데 뭐라고 써있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위에 써있어요. 근데 글 보면 어떤 애는 잘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리고 어떤 애들은 목광이라고 제품 이름이 목광이다 막 하는데 광목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죠. 광목. 그 포스터 사진 중요하니까 물산장려운동을 대표하는 사진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 거 쓰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물건 사주자는 운동이에요. 이거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대박 잘 돼요. 처음 이 운동 시작한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거 써주세요 막 땅땅땅땅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팔리겠지 했는데 대박 줄 서서 사요. 품질이 떨어지지만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조선인의 제품을 사는 게 이게 하나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줄을 선 거죠. 그래서 조선인 사장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뛰어오면서 얘기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제품 사겠다고 새벽 5시서부터 줄 계속 몇백 명이 서 있어요. 근데 창고에 제품이 1000개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사장님? 1000원짜리 제품 1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줄 선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1000개 금방 나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제품을 2000원에 팔아. 라고 한 거죠. 그러면 팔릴까요? 그 중에 절반은 욕하면서 갔겠지만 절반은 팔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생산했는데 또 줄 서니까 어떻게 해요? 3000원에 팔아요. 그래, 사야겠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 당시 공장 사장님들은 돈을 벌었는데 당시 사회주의자로부터 물산장려운동이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내용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 거 쓰자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식을 이용해서 물건 팔아먹었을 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독립운동이냐 물산장려운동이냐. 결국 물산장려운동은 1, 2년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이 사람들이 조선 제품 5,000원 했는데 2,000원짜리 일본 제품보다 훨씬 품질도 떨어져요. 이제 애국심으로 사주기엔 좀 그런 거죠. 그죠? 안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비슷한 무렵에 20년대 초에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죠. 학교.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대학은 안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민자 세울립자, 백성이 직접 돈을 모아 세운 밀립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시작한 거죠. 이게 1922년, 연도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삼아. 대학을 세운다면 서울에서 세우려고 했겠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돈을 모아 1천만 백성들이, 조선 사람들이 1원씩만 내면 1000만 원 모이죠. 그거 갖고 대학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했어요? 모금을 진행했어요, 실제.
근데 문제는 1922년, 23년에 연이어서 가뭄과 홍수가 연달아 계속 일어나면서 자연재해가 심하자 모금이 잘 안 되겠죠. 요즘 코로나다 모금이 잘 안 돼요. 불이웃돕기가 잘 안 돼요. 경제가 호황일 때가 기부가 잘 나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기부할 것들도 적어지면서 제대로 모금이 안 됐고 결국 23년, 22년, 23년 연달아 24년 무렵 되면 거의 물산장려 운동과 밀대학컬리 운동 둘 다 어떻게 돼요? 실패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잠시 해놓고 잠시 위로 갈게요. 그리고 사회주의예요. 이 사회주의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먼저 시험 문제 나온 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사회주의가 언제 등장하는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를 제한하여 그죠?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인 사회주의죠. 근데 이게 언제 처음 나와요? 3.1운동 이후에 등장해요. 꼭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920년대가 처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전에는 없어요. 1910년대나 대한제국 사회주의자 없다고. 왜 3.1운동 이후에요? 시기적으로 유관순이 기준이 되어서 기억을 하신 거죠. 유관순 누나 빨갱이니?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유관순 누나는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뒤에 유관순 죽고 나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들어온 거죠. 사회주의는 당연히 계급이 없어야 되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거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나오면 뭐예요? 다 사회주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대표적인 농민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저 전라도 끝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악질 지주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것에 반대하여 소작농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켜요.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해요. 1923년인데 결국 성공해요. 이건 소작료를 인하는데 이거 포함해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켰다 또는 노동자들이 노동쟁이, 파업이라고 하죠. 이런 걸 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회주의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근데 파업이나 소작쟁이, 노동쟁이 중에 단 하나라도 사회주의 영향을 안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무조건 문제 풀 때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원산 총파업이든 암태도 소작쟁이든 노동운동, 농민운동 모두 사회주의의 영향이다 라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쨌든 사회주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들어오자마자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거 대박이야. 왜? 이전에 3.1운동 1919년 20년대라봤자 1, 2년 지난 거잖아니? 1, 2년 지나자마자 폭발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확산이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양대 산맥으로 고작 4, 5년 만에 성장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컸냐 이거야. 3.1운동 이후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게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1917년이에요. 세계사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게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모든 걸 아니까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주의라는 주장, 생각 자체에 크게 반대할 내용은 없어요. 사실 주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 개인의 사유재산 소유를 제한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나 전체가 다 공동 소유하는 것이고 모두가 일한 만큼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거요. 지금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잘 살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왜 근데 여러분은 사회주의 빨갱이 왜 안 하니? 이번 기회에 빨갱이 해볼 거야? 내가 신고해 줄게. 근데 왜 사회주의 안 하냐고. 몇몇 학생들이 얘기하죠. 좋은데 모두가 잘 사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그 현실성이죠. 비현실성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안 하잖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전에도 사회주의는 원래 이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안 퍼졌었는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짜르 황제 몰아내고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가능한 거네?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능한 거네? 실현 가능성, 이게 꿈이 아니라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크게 반응이 오는 거죠. 금방,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 유행을 해요.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이 사회주의가 너무 크게 유행을 하고 커지자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당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치안유지법이다.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법이었으나 나중에는 독립운동가 전반에 적용하는 법이지만 원래 초기 타겟은 사회주의자 탄압하는 법이었어요. 그 결과 사회주의 활동은 불법화된 거죠.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극심한 일본의 탄압을 받아 사회주의는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심한 탄압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거의 같은 시기에 똑같은 고난, 똑같이 위기를 겪게 돼요. 이 위기는 이 전체적인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위기냐? 여러분은 이거 결과 아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사실 당시 물산장려운동, 밀리대학 설립운동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교과서에 나오기 위해서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물건 한두 개 판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당시 이거 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회사는 폐지됐지. 조선인 공장을 세웠어. 어머, 성장률 1, 2년 만에 매출이 2배, 3배 올랐고 10년, 20년, 30년 뒤에 가면 몇백 %, 지금 테슬라 주식 처음에 아마존 주식이 얼마였다가 지금 수백 배 오르듯이 조선의 기업도 엄청 잘 팔릴 거야. 실제로 초반에 잘 팔렸고 대학도 세우고 하면 계속 커질 거야. 그러면 나중에 힘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 군대까지 만들어서 독립. 이거 가능하다고 본 거죠. 문제는 뭐예요? 처음 계획은 다 좋아요. 문제는 언제 좌절이 많으냐? 여러분 재수 시작할 때나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는 날 처음 하루 이틀 3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전교 꼴찌도 열심히 해요. 나 올해 재수 시작하면서 서울대, 연고대 좀 이름 있는 데야 플러스 알파 의대 어디 거기 가겠어. 이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열심히 했어. 몇 달 뒤에 시험 봤어? 지난번에 60점 맞았는데 이번에 59점이 나왔어요. 석 달 공부했는데 1점 깎여. 아, 이거 우연이겠지. 문제가 어려웠나? 하면서 또 두 달 뒤에 좀 또 깎여. 재수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나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할 때가 힘들어요. 심지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거의 같은 시기에 실패한 거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 충격이 큰 거죠. 그러자 몇몇 지식인들, 이들은 지식인들이었다면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민족주의 세력들도 약해져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 약해지는데 또 하나 한 세력이 또 등장해요.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거 했던 했던 사람들 중에 민족주의 계열 중에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이쪽을 뭐라고 하냐? 생각해보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린 뭐라고 하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서울시장 투표권, 자치권이라도 얻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것을 우린 자치론이라고 해요. 이 자치론을 100년이 지난 우린 뭐라고 해요? 친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조선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일본한테 식민지인 것을 인정하고 대신 일본한테 괜찮은 걸 얻어내자. 투표권이라든가 배우를 얻어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를 배우다 보니까요. 친일과 관련된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냥 나쁜 놈, 쪽발이 해주고 이러고 끝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옹호한다든가 변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요.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듯이 쉬운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걸 느끼지 않으면 100년이 지난 뒤에도 여러분이
그때는 쉬웠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상황이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뭐 그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에서 친일을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친일이 꽤 셌을 거라고 봐요. 왜? 일단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게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조선 3대 일제강점기 3대 천재 중에 3명 중에 2명이 최남선, 이광수예요. 홍명이 그 임꺽정을 쓴 사회주의자 홍명이 제외하고 3명 중에 2명이 자치론하고 있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어디 뭐 공학과 물리학과 교수 여러 명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죠. 게다가 명분이라기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나쁜 놈 하고 끝내지만 최남선이 어떤 사람인데? 혹자가 20년대 중반 24년 이거 거의 물사장연동 밀대학 설립운동이 거의 24년 무렵 되면 다 실패해요. 그러자 24년 전후한 시기서부터 자치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실패하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 되면 좋은데 나도 조선 독립 되면 좋다 이거야. 근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이들이 누군가 이들한테 친일이라고 얘기할 때 최남선, 이광수가 분명히 어디 가서든 연설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겠냐고 최남선이. 나 육당 최남선 누군가가 나 친일이라고 하는데 나 육당 최남선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한다고. 육당 최남선이 대한제국 시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민족주의 사상가였고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와사대 대학까지 갔고요.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여러 번 공부했었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썼던 거 있죠. 28 독립선언서 누가 작성해요? 이광수가 하세요. 이광수가. 그리고 그거에 영향받고 국내에서 최남선이 여러분 알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하나였고요. 민족대표.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 여러분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다 외웠어요. 5등은 자해라. 조선이 자주국이고 조선인들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문구로 시작하는 이거 안 외운 애들이 없어요. 수능에 그래 국정교과서에 나왔었어. 기미독립선언서 다 외웠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기미독립선언서 나 육당 최남선이 그거 썼고 그 길로 감옥에 가서 3년 감옥살이 하다 나왔다고.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리고 천재잖아 나름. 잡지 소년, 해외에서 소년에게. 그죠? 이광수. 근데 장편소설의 거의 초기 작품이죠. 무정. 현대시의 초기 형태. 해외에서 소년에게. 당시 앞서가는 지식인들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이 나라에서 조선 사람 중에 독립운동 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3.1운동 때 감옥 가 있을 때 당신은 뭐였냐고. 교과서에 나오는 최남선의 기미독립선언서 내가 쓸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고. 게임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커피 마시고 마카롱 먹고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나한테 친일 그러던 사람이 1, 2, 2, 3년 만에 친일이라 왜 그러겠냐고. 생각을 좀 해라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나도 조선 독립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일본과 조선의 군사력이나 국력 차이가 10배, 20배, 100배 이상이 났다고. 이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3.1운동의 결과 거기에 각성받은 만주의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열심히 지금 우리는 총도 있으니까 싸우자라고 해서 독립군들의 전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만주 독립군 운동 전투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죠. 근데 그 봉오동 청산리, 그 중에 청산리가 최고 유명하자. 김좌진 장군, 그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그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고 하죠? 몇 명 죽었겠니? 그 청산리 전투가 청산리라는 곳 하나가 아니라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10곳에서 싸운 전투 전체를 합친 거예요. 일주일간의 전투라고. 10번에서 전투예요. 얼마 죽었겠니? 기록은 여러 다양해요. 우리 쪽은 많이 죽였다고요. 일본 측 기록은 몇 명 안 죽었다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최대치를 잡자고. 어디를 최대치로 잡냐면 제가 보기에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만주 독립군이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우리가 이만큼 죽였다 하면서 보고한 게 있어요. 거기 임시정부 기록에 얼마 죽였다고 나오냐? 일본군 1000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임시정부나 독립군에서 내가 잘 싸웠다는 걸 보고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라고 치자고. 0.1만 명. 다 죽은 건지 아니면 사상자, 부상자 포함한 건지 모르지만 1000명이라고 치자고요. 문제는 뭐예요? 당시 일본군, 육군, 해군, 일본군의 군대 숫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40만 명을 넘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와요? 이게 일주일 걸려갖고 10번을 싸워서 1000명을 하루에 100명씩 죽였다 치고 그렇게 갔는데 매일같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만 매일 오늘도 청산리, 내일도 청산리, 자고 일어나자 오늘도 청산리군, 또 대승이군, 대승. 그러면 1년 지나면 청산리 전투가 52주, 50번, 52번 일어난 거지.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5만 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일본군 40만, 50만 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10년을 더 싸워야 돼. 오늘서부터 청산리 전투가 오늘도 청산리, 내일도 청산리, 계속 청산리 전투 해갖고 5년에서 10년 이상을 계속 청산리 전투. 오늘이 4년째 청산리 전투입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아직 일본이 안 망해요. 그 와중에 독립군 숫자가 굉장히 적죠. 몇백 명도 안 되는 수준. 거기 타격받으면 5년째 한 명도 안 죽어야 돼. 어벤져스야. 타노스. 10년 동안 이게 말이 되니? 최남선 이광수가 청산리 전투 그 당시에 소문이 나지만 그 청산리 전투로 몇백 명 일본군 죽인 것 같고 조선이 곧 독립할 것처럼 해서 으쌰하는데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해야지. 무지한 조선 농민 노동자들한테 청산리 전투 몇 번이면 조선이 독립할 것처럼 그건 구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걸 누가? 서울대 교수 같은 당시 최고 천재 최남선 이광수가 얘기하고 있다. 난 이게 그 당시 꽤 먹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물론 이들에 타협하지 않는,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으나 힘이 약해진 거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해요? 당시 배신자들 때문에 힘이 약해진 민족주의 세력. 그에 비해서 또 일본의 탄압을 받아 약해진 사회주의 세력. 이 둘의 세력이 어떻게 했겠어요? 둘 다 공통의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합쳐야죠. 그래서 합친 거예요. 이들이 합쳐서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발 나온다는데 맞추셔야죠. 이게 뭐예요? 바로 신간해예요. 신간해. 1927년 신간해. 신간해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신간해 이전에 있었던 운동 두 개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신간해 바로 앞에 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바로 앞에 하나를 만들고요. 그 뒤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신간해 앞뒤로 사건이 하나씩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60만세 운동이고요. 26년인데 그리고 여기는 광주학생 항일 운동. 29년이죠. 만세 운동은요, 뭐랑 관계였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이 무렵에 죽어요. 26년. 고종의 아들이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이 곧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고종이 죽자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 제일 큰 운동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순종의 장례식 때 또 사람들 많이 모일 테니까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 가능하겠다 생각한 거죠. 이걸 누가 생각해요? 당시 좌익에 해당하는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우익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서 서로 연결해서 같은 날 하기로 해요. 근데 선생님 저 60만세 운동은 3.1운동급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왜? 지금 좌익이나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다 제2의 3.1운동을 꿈꾸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누구? 일본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조선인들은 황제가 죽으면 만세를 불렀거든요. 고종황제 죽자 대한독립 만세! 순종이 죽으면 또 대한독립 만세 할 거다. 그래서 순종 장례식 직전에 서울 곳곳에다 주요 도시 곳곳에다 다 군대를 다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우 사회주의 민족주의자 대한독립 막 하는 순간 초기에 진압이 돼요. 그래서 사실 60만세 운동은 3.1운동급으로 발전하진 못해요. 전국적으로 크게 가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라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같이 준비를 했다는 게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같이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일본 경찰 군대에게 같이 군합발에 짓밟힌 거죠. 같이 맞다 보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담임선생님한테 반 아이들 전체 다 혼나면 알죠? 담임이 욕먹지 애들끼리는 단결이 돼요. 저 XX 담임 XX 담임 욕하다가 친해져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애들이 친해진 거죠. 우리 같이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 무렵에 당시 사회주의 단체 중에 정우회라는 단체가 가장 큰 단체가 있었는데 그 정우회에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도 해요. 어떤 선언이라는 어떤 내용이냐? 사회주의끼리 해야 되지만 민족주의자 중에서도 이렇게 타락한 애들, 이건 타락이죠. 타락, 친일했다는 타락한 애들만 아닌 양심적인 애들과는 적극적으로 손을 잡자라고 한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간회는 어떻게? 좌익, 사회주의와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당시 사회주의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단체는 합법단체예요. 왜 합법단체예요? 당시 민족주의자였던 이상재 선생이 신간의 대표를 하니까 괜찮죠? 민족주의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신간의 회원으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단체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예전에 배운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한제국의 신민회는 비밀결사고요. 여기는 합법단체예요. 간판 내걸고 활동하는데요. 당시 최대 규모예요. 왜? 항일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다 모았으니까 얘네 빼고 다 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지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회. 몇백 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활동도 크게 해요. 가끔가다 신간회와 신민회가 되게 헷갈리는 학생인데 신간이라는 게 고목 신간이라는 문구에서 나왔거든요. 고목, 오래된 나무에서 새로운 줄기간자예요. 줄기가 나온다. 이거를 신간의 부회장이었던 그 아까 얘기했죠. 임꺽정전을 썼던 홍명이가 지었는데 옛날 나무에서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그 새로운 가지, 신간, 새로운 줄기간자, 새로운 줄기가 뭐예요? 지금 어려운 고목이죠. 썩은 나무, 죽은 나무, 그 죽은 나무 줄기에서 새로운 살아있는 생명, 지금 사회주의와 비탈적 민족주의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신간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줄기, 새싹 같은 신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민은 뭐였어요? 새로운 신자의 백성민자,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 이제 1907년 군대 예산 고종 퇴위를 맞이했을 때 비밀결사 신민의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 공화정의 나라, 신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신민회고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단체나 항일단체 신간회 이거요. 일제시대가 신간회고요. 신민은 대한제국 쪽에 만들어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쨌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애국개몽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활동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강령이 자주 나와요. 3개의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정치 경제적 각성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생각 좀 해라. 각성. 그리고 두 번째는 단결. 단결은 당연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건데 뭐라고 나오냐? 기회주의 배경. 이 기회주의 배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간회구나 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올 거고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뭐겠니? 그렇죠? 쟤네 자치론이겠죠. 그들만 빼면 우리 다 같이 모이자라는 거예요. 신간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는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죠. 거기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거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적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대립이 심해졌고요. 당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에서 헤어져라 지시도 내려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셀프 패소가 이루어져요. 일본은 탄압도 있었지만 31년에 니들과는 안 살아 이혼 도장 찍은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31년에 갈라졌어요. 신간에 끝난 거죠. 그때. 어쨌든 그 신간에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어요. 요거 60만 세 운동보다 중요하죠. 왜? 일단 시험 문제 출제하면 저는 이거 출제하기 좋다고 봐요. 왜? 사건이 명확하거든요. 배경이 뭐예요?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충돌했던 사건이에요. 자료로 나올 만한 사건 중에 이만한 사건이 없죠. 어디서 충돌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겼던 희롱했던 사건에 조선인 남학생이 분노하여 일본인 학생과 기차 안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패싸움을 한 거죠. 학생들끼리. 그리고 그 싸움이 더 계속 커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출동했다 다 경찰서로 가보는데 일본 학생들은 풀어주고 조선 학생들만 징계를 때리고 한 거죠. 그러자 그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시작이 광주였으나 전국으로 확산되고요. 심지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을 때 이건 우리도 같은 지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맹휴학을 해요. 지금은 생각하기 힘들죠. 광주의 어떤 학교에서 우리 조선인 학생이 이런 일을 당했대 그 의미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학교를 안 가기로 한 거죠. 자신의 학교 문제가 아니라 연대 지지를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당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다. 그리고 이게요 왜 또 중요하냐? 여러분 일제시대에서 제일 큰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거 알죠? 3.1운동 다음으로 제일 규모가 큰 운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간회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막판에 되면 31년 되기 전에 이미 약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사회주의자는 이미 자기의 길로 가요. 그래서 노동 30년대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은 알지만 30년대에 가면 사회주의자들은 비합법 혁명조합을 만들어서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에만 전념해요. 근데 사회주의자는 그렇다 하지만 민족주의자는 어떡하냐 이거야. 사회주의자는 나간 상태에서 문제는 뭐예요? 힘이 약해졌죠. 탄압을 받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풀면요. 저 앞에 여기 대표적인 실력 양성운동 얘기하면 애들이 어떡하냐? 물산 장려운동, 밀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하나가 더 20년대 뭐가 있어요? 바로 동그라미로는 4번으로 할게요. 바로 문맹 퇴치운동이 있어요. 이 문맹 퇴치운동은요. 문맹 퇴치운동 나오잖아? 근데 애들 역사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해서 언론사하고 많이 겹쳐져 있는데 조선일보의 후원을 받아 29년에 농촌에 책 보내기 운동이죠. 그리고 문화로드 운동,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인데 동아일보와 함께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31년 이후로 농촌 계몽 운동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기만 먼저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방학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글 모르는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나오는 여러분 아는 시문의 상록수가 이런 문명 퇴치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써진 작품이죠. 근데 공부 많이 한 덕후들도 이런 데서 헷갈려요. 왜? 여기서 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 물산장려운동 밀림대학 설립운동 거의 같은 시기에 교집합도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 29년, 31년 시작됐다는 건 참 너무 끝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걸 단순한기로 하면 물산장려운동이나 밀림대학 설립운동이나 문명 퇴치운동이나 같은 거다라고 하면 관계없어요. 20년대 같은 운동. 그러니까 시기가 왜 다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일본인이라면 일본 조선 식민지 백성 조선인들이 물산장려운동, 밀림대학 설립운동을 일으켰대. 딱 위기감이 들지 않겠어요? 총독부 관리라면? 왜? 조선 사람 조선 물건 쓰자라고 하는데 일본 관리가 좋아하겠네요. 이거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 결과를 알아서 그런데 굉장히 강한 주장이에요.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이게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할 수 있다라면 니들한테 욕먹는 거 감수하겠다.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 물건 쓰자는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또는 조선인만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 센 거라고 이런 거. 민족주의자들의 패기, 강한 의지,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이는 장면이죠. 문제는 그게 24년 무렵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배신자들까지 생겼고요. 그 뒤에 신간에 만들었던 것도 나중에 사서 흐지부지 되면서 나중에 안 되자 20년대 후반에 남아있는 애들은 사치로는 안 났죠. 근데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일부인밖에 없고 이들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독부한테 조선 사람 조선 것 할 정도의 강한 의지,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데 노동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 운동이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조선 총독부한테 싸대기까지는 안 맞는 운동. 그래서 어떻게 총독부를 찾아가서 저기요 농촌에 가면요 자기 이름도 글씨 하나 못 쓰는 진짜 무식한 농민들이 있대. 제가 글씨 한번 알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조선 사람 조선 물건, 조선인을 위한 엘리트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는요 조선의 독립에 강한 희망 그리고 하나의 기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이 자기 이름 김철수를 쓰면 독립이 되겠니?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 느낌 결이 다른 건 느껴지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것마저도 30년대 초반 34년에 총독부에서 하지마 하니까 얘네들이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그만둬요. 이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이때 시기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간에 내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쪽과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무렵 29년서부터 좌우 대립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친이라는 애는 계속 친이래요. 20년대 지금 맞죠?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를 잘 보면서 시험 문제 20년대 독립운동을 낸다면 뭘 낼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계열이 있는데 민족주의자들의 운동 이거 가장 유력하죠. 사회주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3.1운동 이후에 등장했으며 치안유지법에 탄압을 받았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간의 활동도 했다. 이런 정도의 사회주의. 그러나 시험 문제로는 민족주의자의 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이 아니라면 저는 신간회라고 봐요. 신간회. 일제시대 단체 문제가 나온다. 저는 신간회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일제시대 군대 문제, 밑줄 친 군대 나오면 뭐예요? 임시정부 광복군. 이런 느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본인이 역사 덕후다 더 알고 싶다면 신간의 앞뒤로 하나씩 있어요. 연도로 연대가 아니라 앞에. 그래서 같이 맞았던 기억 때문에 같이 한번 단체도 만들어 볼까 했던 신간에 이게 먼저죠. 그리고 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건 신간회가 이미 있어야 되겠죠. 요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 외에도 원산총 파업이나 이런 것들 신간회에서도 지원해요. 29년이기 때문에 노동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다 하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의 운동, 신간회, 그리고 두 운동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좀 추가로 해서 살짝 분위기를 느낀다면 20년대 아시다시피 친일 세력들이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는 안 하겠지만 그죠? 그들이 나오면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활동이 힘들 때 20년대 독립운동 가장 강력한 세력은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뭐예요? 여긴데 바로 여러분이에요. 20년대 독립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학생운동이에요.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공통점이 뭐냐? 학생이 다 중심이돼요. 3.1운동 이후 20년대 3.1운동, 60만 세 광주학생 3.1운동 다 학생들이 하는 거죠. 어른들 중에 일부
좋은 대학 교수 자리 준다, 뭐 준다, 돈 준다 하니까 배신자들이 생겨났고 힘든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만둔 사람이지만 학생들이 20년대 그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가장 큰 운동 두 개를 다 학생들이 중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잣대가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봐요. 여기까지 해서 20년대 국내에서의 운동도 끝났고요. 여러분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각각 보고 그 안에서 합쳐서 만들어진 신간의 활동 잘 보시면 여러분 요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잘 맞추실 거라고 봐요. 한국사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학생들이 자꾸 그러는데 안 보면요. 한국사 수업을 켜놓고 계속 보다 보면 들은 것도 있고요. 계속 지식이 쌓이고요. 수능날 가서도 문제가 안 넘겨요. 문제를 안 들으면 이게 버릇이에요. 꼬박꼬박 그냥 시간대마다 될 때마다 계속 주어진 시간대에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수능날까지 문제가 안 생겨요. 밀리거나 안 듣거나 하면 한국사가 뭐가 문제겠어? 그러는 순간 뒤로 갈수록 올해 한국사가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 거니? 아주 어렵다는 아니어도 적당히만 어려워도 너 수업을 안 들었잖아. 기억나는 게 없잖아. 선택지 약간만 헷갈리면 위험하잖아. 그런 학생들일수록 더 깊이 잘 수업을 들어서 꾸준하게 수업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아마 시험 문제 잘 대응할 거라고 봐요. 힘을 내시고요. 다음 수능까지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파이팅!